자, 이제 우리가 15장, 16장을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어요. 우선은 그 15장에 있어가지고 이게 시간과 위험했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든 공급이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기업이 여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미래 수익을 얻는 거고, 또 소비자들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저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이익을 걷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항상 걸리는 게 뭐냐 한다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였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어디에 지금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냐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였던 굉장히 큰 이 괴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위험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미래를 극도로 기피하는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왜 제도가 필요하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외부 효과와 공공재가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하고, 바로 정부가 조세와 규제를 통해가 정부가 운영된다 그러는데, 또 다른 한 축인 이 제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본다라면 사람들이 어떤 이 위험을 낮춰준다든지, 그다음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안심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제도의 특징이 되겠죠. 자, 우선 이 투자와 소비에서 가지고 심리와 제도 역할을 한번 본다 그런다면, 우선 이 시간에 대해 가지고는 오늘 시점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다음 미래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에 대해서. 근데 미래에 돌아오는 가치라고 하는 거는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할인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리로 계산해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람들의 이 심리, 의식에 따라 가지고 선호가 역전될 수도 있다. 사실 오늘 할 일이, 오늘은 내가 그거를 했을 텐데 내일 가면 그 결정을 내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오늘에서는 결정을 내렸는데 내일 가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그 택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선호 역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의 결정이 내일에 가서도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미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무슨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부분이 실현될 거냐 안 될 거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 위험이 따르는 거고, 그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은 확률 계산하는 거죠. 아,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어떤 확률로 이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런 부분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 미래에 대한 이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기대값, 내가 기대하는 게 어떤 확률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손실을 회피하는, 그러나 이 손실 회피라고 하는 게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성향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 경우가 현재지향 바이어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래가 굉장히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당장 손에 넣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확장해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생산자는 뭐냐면 보증을 연장을 해준다든지, 단순하게 서비스를 내가 더 잘 해줄 테니까 돈을 더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일들은 보증 연장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원래 제품 가격보다 더 비싼 이런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고, 바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16장에 우리가 비대칭 정보지, 그죠? 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어 가지고 가장 골자는 뭐냐라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또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분이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이 숨겨진 특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 또 내가 어떤 사람 일을 시켰어.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를 들어가지고 게으름을 피울지, 이런 부분들은 숨겨진 행동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 비대칭 정보가 숨겨진 특성과 숨겨진 행동의 어떤 문제로 나타나는데, 이 역선택이라는 건 쉽게 말해가지고 아까 물건이 예를 들어가지고 정품인지 가짜 제품인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행동을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 응당해야 될 행동을 안 하는 부분들, 이걸 도덕적 해이 문제라고 그랬었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 그런다면, 어떤 일을 내가 지시를 했어요. 이런 일을 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돈을 주고 채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부분들이고, 이 주인의 일을 대리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대리인이 자기 멋대로 일을 해버리고 주인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대리인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대립 문제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에 있어가지고 효율임금. 쉽게 말해가지고 근로자들의 어떤 한계가치 생산성에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죠. 그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게 효율임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대립 문제를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 근데 노동시장 전체로 봐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면, 실제 자기의 한계가치 생산보다 높기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고 결국 실업을 야기한다, 이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늘상 우리가 보는 부분들이죠. 보험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공제한다든지 어느 정도 공제를 해버리고, 그 다음 본인한테 부담금을 물리는 이런 부분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이 미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들어가지고 비대칭 정보가 굉장히 심각하면 할수록 경제라고 하는 것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근데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소득이 있는데 빌려왔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자기 소득보다도 훨씬 더 많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세 소비에 치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예를 들어 저축을 많이 했다면 가계부채가 문제가 아니죠. 아마 우리 경우는 가계부채 문제였다는다면, 예를 들어 일본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 저축만 많이 하니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현세적이냐 미래적이냐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이런 부분들에서 연유한다 보는데,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 18장에서 나오게 되겠죠. 자, 만일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막 현세 소비가 많다 그런다면 수요가 확 뛰어버려요. 대표적이고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뛰냐 하는 부분들도 이런 이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사니까라도 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현세 선호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기업이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대기업들 경우 현금 쌓아놓고 투자 안 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낙관이냐 비관이냐 부분에 대해 대부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때 공급이 감소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너무 올라가는 문제, 이런 부분들로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를 이렇게 봤더니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신뢰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신뢰가 예를 들어가지고 높은 사회는 이 수요, 공급이 이쪽으로 확장, 수요가 확장, 수요 공급이 다 늘어나는 그런 사회입니다. 고신뢰 사회죠. 그러니까 선진국이에요. 당연히 생산이 여기는 선진국이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도국의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신뢰냐 저신뢰냐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 자체가 서로 이동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 보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보다 사람들이 적정하게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을 만드느냐가 핵심이죠.